그러면 라우팅 프로토콜이 먹질 않네요. 그냥 그렇죠. 정해진 그렇죠. 스태틱 느낌으로 그렇죠. 짜자자작 보내는 거구나. 그냥. 근데 터널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거는 터널 느낌이긴 한데 약간 양방향이 아니라 그렇죠. 큰 단방향 터널이고 이게 경로도 굳이 똑같은 경로를 하지 않고 다르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마르첼로와 스캇의 마르첼로 스캇입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제에 대해 한번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캇 씨는 터널에 대한 개념이 좀 뭔지 좀 익숙하십니까? 터널에 대한 개념은 대략적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터널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이고 많이 보이는 개념인데 그 터널의 접근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먼저 보시면 자, 터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자동차 그냥 그 터널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느낌을 아마도 많이 보시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우면산 터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산에 갑자기 뻥 뚫린 터널 같이. 네. 근데 하지만 실제 동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터널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터널스럽지 않다? 터널스럽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자, 터널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IP 헤더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L3 이제 IP 헤더일 거고요. 이 부분이 L2 맥 주소가 있는 그런 이제 IP 패킷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터널은 정말 심플하게 이 앞에 새로운 L3 IP가 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짐작이 오시나요? 페이로드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되나요? 페이로드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쪽이요? 이쪽에 페이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IP 주소를 보고서 이제 라우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이 IP 주소는 이 클라우드망에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이거를 AIP라고 했을 때 이 AIP에 대한 내용은 이 클라우드망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끝 구간까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끝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IP를 새로 여기다가 BIP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엔드포인트에서 보냈던 L3 헤더는 실제로 라우팅할 때 쓰이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은 그렇죠. 다른 L3 헤더가 라우팅을 할 때 쓰인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자, 여기가 AIP라고 하고 이제 여기를 WIP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IP에서 WIP까지 이렇게 넘어갈 때 네. 실제로 이 AIP에 대한 내용은 이 터널에선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지금 박혀있는 BIP를 보고서 통과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터널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그쪽까지 향하는 IP 주소를 붙여준다라는 개념이 이제 터널의 개념인 겁니다. 여기까지 좀 와닿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왜 터널처럼 동작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것은 AIP와 네. WIP인데 이 AIP와 WIP는 이 클라우드망에서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존재를 모른다. 쓰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소통될 때는 이 BIP만을 보고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마치 A와 W가 이렇게 직결해 있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터널링이 왜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런 처리가? 터널링이 왜 굳이 그렇게 필요하냐면 네. 역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VPN 때문인 거죠. VPN. 예, 가장 대표적인 건 VPN입니다. VPN은 사설망처럼 동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데 VPN은 이제 내가 쓰는 망을 모르고자 하려고 하는 건데 서로 알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공인망에서. 네.
그래서 VPN을 할 때 보통 터널링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VPN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VPN은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인터넷망에서 이 가입자와 이 가입자가 서로 간에 오로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직접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공인 인터넷망을 쓰지 않는다 라고 만드는 것이 이제 VPN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사실 뭐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선이 직접 연결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인터넷망에서 마치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VPN입니다. 근데 이제 VPN을 좀 이해하다 보면 터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데 굳이 그런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공인 IP로 그냥 공인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사설망처럼 그렇게 전용처럼 해야 되는 이런 건가요? 보안 때문인 건가요? VPN이 왜 쓰여야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고 쳐요. 금융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억을 송금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의 그러면 그런 계좌 그리고 나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공인 인터넷망에서 유통이 된다면은 그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해킹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보안 때문인 거네요? 이거 같은. 제일 쉬운 이유는 보안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이슈가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역시 VPN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VPN은 사실 보안 때문에 사설 네트워크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런 수단으로서 터널링을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런 터널링이 보안성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IP 헤더를 하나 더 얹었다고 해서? 그래서 터널도 아까는 단순하게 레이어 3를 하나 더 붙인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동작 안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러한 패킷이 라우터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레이어 3 정보로 먼저 해석을 했는데 그걸 레이어 3 정보로 해석한 다음에는 뭐가 원래 와야 되나요? 이더넷 L4요 말씀. 레이어 4 정보가 와야겠죠. TCP라든지 UDP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오니까 갑자기 레이어 2 정보가 나오니까 이 라우터는 이상한 정보다 하고 얘를 폐기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터널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죠. 터널링을 위한 프로토콜이 전용 있다, 전용으로. 이 프로토콜이 단순한 것도 있고, 단순한 터널도 있고, 이제 여기에 보안적인 이슈들을 넣은 복잡한 터널들도 있는 거죠. 그 종류들은 이제 좀 곧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패키지 버린다고 해서 말씀하신 건데, 맨 앞에 어쨌든 이런 복잡한 프로토콜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죠? L2 앞에 L3 헤더를 붙인다, 약간 이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레이어 2, 레이어 3가 있고 이 사이에 원래 터널 헤더가 들어갑니다. 터널 헤더. 뭐 정의된 전용 헤더가 들어가는. 그러고 L3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3를 딱 깠을 때 이 터널 헤더 정보가 보이게 되면은 해당 라우터는 우리도 이런 터널을 맺고 있었지, 그 터널 정보를 확인해 보자 해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페이로드와 기존의 L3 값을 원래 맞춰져 있던 인터페이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러면 좀 이제 복잡해지네.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터널 정보를 사전에 라우터가 협의된 터널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협의된 터널 정보가 아닌 정보면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원래 제가 헤더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L3 헤더에 다음 나오는 헤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요? 정보를 갖고 있죠. 그렇죠. TCP가 나오는지 UDP가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L3 헤더 같은 경우는 터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터널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터널의 간략한 정보 종류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한번 지우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터널은 역시 터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GRE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종류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네. IP Security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얘는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IP Security. 네. 정말 어려운 프로토콜 중에 또 하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GTP 터널이 또 있죠. 그리고 앞서 말한 형식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MPLS라는 터널도 있습니다. 이거 터널이에요? MPLS? 이것도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고속 패킷 처리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결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터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MPLS 터널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간략하게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2, L3가 있으면 네. 여기는 GRE 헤더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터널 헤더인 거. 그리고 L3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걸 보면 개위로 따지면 2.5라고 보는 건가요? 그런 개위가 터널에서는 그래서 개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개위 자체를 뭉개버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존 개위들 사이 낑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IP 시큐리티는 어떻게 하냐면 L2, L3가 있으면 IP 시큐리티 헤더가 있고 L3가 붙지만 여긴 또 테일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터널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페이로드 앞에 붙는 거네요? 페이로드 앞과 뒤에 다 붙는 형식인 거죠. 맨 뒤? 지금 패킷 맨 뒤 말하는 거예요? 맨 뒤. 패킷 맨 뒤. 근데 IPsec 같은 경우는 방식이 몇 가지 더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P라는 또 형식이 있고 AH라는 형식이 있는데 근데 이는 IP 시큐리티 조금 파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터널에 대한 초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TP 이거는 이제 GPRS 터널 프로토콜인데 GPRS는 무선이니까 더 잘 아시는 용어지 않겠습니까? 저도 GTP를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 터널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GTP 헤더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GRE와 IPsec과 GTP가 생긴 모양새는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다는 건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죠. 비트수도 다르고 정의된 필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MPLS를 설명을 드리면 얘는 특이하게 여기에 레이블이라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L2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정보로 터널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앞서 나왔던 것들과는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그러면 MPLS 같은 경우는 L3가 하나 더 붙거나 그렇진 않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얘는 레이블을 통해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을 통해서. 이거는 또 MPLS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데 일단은 터널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으로. 그러면 다시 앞서 설명을 드리면 라우터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인터넷망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라우터가 이렇게 끝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밑에 각각 가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GRE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W라는 IP다. 공인 IP겠네요. 공인 IP죠. 이 부분은
A라는 IP다. 그리고 여기는 뭐 C라는 IP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D라는 IP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C하고 D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 공인망에서는 C와 D의 존재를 모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 라우터에 GR이라는 설정을 박는데 이 라우터에서 GRE 터널에 소스 IP는 W로 간다. GRE 여기서의 데스티네이션 IP는 AIP로 간다. 이렇게 라우터에 설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에는 네. 소스 IP를 AIP로 간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를 W로 가겠다. 라는 식으로 설정값을 각각 집어넣는 겁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C IP에 대한 패킷이 올라왔을 때 네. 이제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C 소스가 C, 데스티네이션 D 네. 그리고 다시 소스는 A, 네. 데스티네이션은 W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받았을 때 W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길 때는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을 다 떼고 C와 D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터널의 가장 기본적인 GRE 터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와 D는 뭐 사설 IP 써도 상관없겠네요. 사설 IP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대부분 사설을 쓸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사설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이슈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근데 GRE 같은 경우는 네. 이 GRE는 만약 이 중간에 어떤 나쁜 녀석이 네. 여기를 깠어. 네. 그러면 이 정보가 다 보입니다. 그렇네. CDAW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터널의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이 정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안성이 거의 없네. 보안성이 없습니다. GRE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IP 시큐리티라는 프로토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실무로 할 때 GRE가 사용되나요? 인터넷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